올라 todo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시키의 교육 하스민입니다. 더 빠른 델레 독해 과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오리엔테이션 시간 동안에는 독해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델레 독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델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델레 시험이란요, 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이것의 약자이죠. 바로 국제공인 스페인어 능력 자격증 시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한 자격증에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서 바로 아도스라는 레벨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델레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4가지 파트의 시험을 모두 다 치기 때문인데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 4가지를 다 혼자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해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외국어 독해에 자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옛날부터 영어 공부하면서 알파벳으로 된 독해는 난 자신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긴 글만 보면 현기증이 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우신 분, 또는 델레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말하기나 작문은 그냥 괜찮은데 이렇게 긴 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생각보다 영어하고 많이 달라서 이 긴 문장을 어떤 순서로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 강좌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만 하면요, 각 파트별로 60%, 단 60% 이상만 맞으시면 바로 이 멋있는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델레 독해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간이 중요하죠. 델레 리딩. 자, 우리가 시간은 5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델레 파트 유형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델레 리딩에서 과제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머, 너무 많다 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글을 잘 읽어도 시간을 잘 분배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죠. 따레아 우노 같은 경우에는요, 10개의 글이 나옵니다. 10개의 글과 관련된 7개의 문장을 연결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따레아 도스 같은 경우에는 편집글, 서신 있죠. 서신을 읽으신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따레아 트레스는요, 6개의 각각 단문이 나와요. 보통 45자 정도, 많아봤자 70자 미만인 단문이 나오면 그 단문에 연결된 문제를 하나씩 푸시면 됩니다. 따레아 꽈트로는 여기 지금 따레아 우노하고 동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따레아 우노는 각각 다른 내용의 다른 주제의 글이 있었다면, 따레아 꽈트로는 공통된 주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 관련된 것들, 또는 사람에 관련된 것들, 또는 음식에 관련된 것들, 이런 공통의 주제에 대한 단문들을 그 관련된 문장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따레아 꽈트로는요, 장문 읽기입니다. 긴 글이요. 긴 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유형의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레아 우노. 자, 7개의 짧은 문장 있죠. 한 문장을 문단과 어떤 10개의 글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글을 잘 읽어도요, 오답이 많아버리면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자, 이 텍스트, 이 글의 주제는요, 어떤 것에 대한 공지, 안내글, 아니면 광고라던가 메모들이 됩니다. 각기 다른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항상 키워드를 표시하시면서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시간은 제가 따레아가 5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니까 10분씩 할애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겠죠. 자, 7개의 지문 읽을 때마다 키워드에 밑줄을 치시고요. 그럼 이 키워드는 어떤 것이 되냐면요,
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연습하실 때마다 잘 적어두시고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다른 유형의 단어로 패러프라이징 할 거기 때문에 다 유사한 단어들, 동의어들 또는 반의어들 이런 문장 단어들을 잘 정리해서 기억하고 외워두시고요. 수치하고 관련된 키워드에다가는 항상 밑줄을 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지문에서 7개의 단문에서 읽었던 표현 중에서 유사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되는 표현은 텍스트를 읽으시면서 밑줄을 끄면서 읽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따레아토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편지글 읽기예요. 편지글. 그럼요, 제 생각에는 5개 질문에 대답하는 건데 글을 잘 읽으시기만 한다면 이건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왜 편지를 썼는지, 또 편지를 쓴 사람에게 어떤 걸 편지 쓴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걸 제안하는지만 잘 체크하시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항상 꼭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서신을 읽는 것도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락마다 나눠져 있으니까 단락마다 키워드나 핵심 문장에 줄치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는 늘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유형 볼게요. 따레아 뜨레스. 자, 여기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6개의 텍스트가 나오는데 단문이에요. 보통 45자에서 70자 미만, 75자 미만의 단문이 나오면 그 단문이 내용은 공지, 안내, 공고 같은 따레아 우노에서 나왔던 내용과 유사한 글이 나오는데 독립된 문제들이 딸려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텍스트를 읽고 그 밑에 달려있는 그 질문을 답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마지막까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단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단문을 읽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가격, 시간, 정확한 정보하고 관련된 부분에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푸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문제에 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레아 꽈트로는 따레아 우노하고 유사한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공통된 주제에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고득점 하기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유형의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만약에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제목을 꼭 읽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 읽으시면서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부분 또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은 잘 체크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따레아 싱꼬는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에 있던 유형의 문제에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 따레아 싱꼬에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장문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킨 다음에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따레아 싱꼬를 푸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요. 따레아 싱꼬를 먼저 풀고 나서 다른 것들을 푸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하죠. 그리고 각 단락마다 중심 문장도 찾아야 하고요.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푸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자, 어떤 종류의 글이 나오냐면 뉴스나 기사 같은 그런 정보성 글이 나오고요. 문학, 난 정말 문학을 싫어했는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문학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소설 같은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앞에서 암시하는 것, 함축하고 있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보성 글처럼 읽으시면 곧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건 문맥으로 이상한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의 전기 이런 글도 나옵니다.
자, 만약에 제목이 있으면 제목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단락마다 중심 내용이 있겠죠. 긴 글에는 각 단락마다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수능 볼 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비문학 푸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비문학 풀었던 그때처럼 각 문단마다 중심 문장 꼭 파악하시고요. 차분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독해가 유형이 많은 것 같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우리 한국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독해이기도 하거든요. 스페인어 듣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을 하시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독해에서 고득점을 맞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대신에 해주셔야 될 건요. 바로 단어를 외우시는 거죠. 독해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모르신다면 이건 독해하는 기술을 연습을 해도 어렵죠.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단어를 최소 3,000개 정도는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델레라는 시험을 치러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독해 푸는 요령은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단어는 많이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독해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가 조금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더 빠른 델레 독해 과정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차오! 아스탈루에고!